자, 지금부터 사동고 1학년 5주차 쌤이랑 원픽 진도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에는 우리 지금 세 가지 작품 같이 봐주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고전 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페이지 같이 가보면 우리 이번에 고전 시가 들어가잖아. 어떻게 고전 시가는 맨 먼저 들어가줘야 돼? 이 문학 작품이 언제 쓰였는지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 시대적 배경 먼저 읽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고전 시가는 몇 가지 시대로 나눠서 봤어? 5가지 시대 구분하면서 읽었고, 우리 교과서에는 무슨 시대부터 시작했었다? 어디부터 시작했었어? 맞아. 우리 고려가요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 이번에 원픽에도 뭐가 있었다? 고려가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 먼저 잡고 시작하면 우리 고려가요는 누가 썼어? 평민계층. 그렇다 보니까 거의 99.9% 주제가 뭐였었다?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이었었는데 사랑이 많았었다? 이별이 많았었다? 당연히 이별이 더 많았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빨간색 펜 바꿔서 별표 하나 쳐놔보자. 우리 외웠다, 그지? 고려가요의 세 가지 특징. 몇 분 후, 3분 후, 몇 음보, 3음보. 그 다음에 연애 구분이 있었다. 맞는 설명.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서 뭐 되는 거? 반복되는 뭐가 있었다. 후렴구 있었다. 요거 좀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학교쌤들 필기에 있는 거. 자, 아무래도 평민은 한자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디 사이에서? 인간 사이에서 구전됐다가 그 다음에 어디? 궁증음악으로 들어갔다가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됐단 말은 무슨 시대 때? 조선시대 때 기록됐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학교 필기 조금 더 추가된 것 같이 봐보면 궁중음악. 그러면 언제 고려가요를 불렀을까? 왕의 생일잔치나 아니면 왕자 태어났을 때 궁중에서 잔치할 때 불렀다라고 해서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연희요. 연희가 뭔데? 잔치할 때 부르는 거. 객관식에서 나왔을 때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정석가라는 작품 같이 볼 건데 그래도 내 손으로 다시 써놔보자. 정석가도 딱 보자마자 이번 시험은 뭐를 잘 해야 돼? 갈래 구분 좀 잘해주면 돼. 보자마자 이거 갈래 뭐 했었다? 고려가요라는 거. 고려가요 세 가지 특징 뭐 있었어? 3분 후, 3음보, 분연체, 후렴구. 요거 무조건 먼저 형식 잡고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일단은 제일 쉬운 거 우리 후렴구 한번 찾아볼까? 후렴구 어딨어? 마지막에 반복되고 있는 거. 유덕하신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유덕하신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거 있다, 그지?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후렴구. 근데 오늘은 우리가 청산별곡이랑 다르게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 있는 여기에는 뭐가 없었어? 후렴구가 없었다라는 거. 요게 바로 청산별곡과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러면 후렴구가 있기는 있는데 매연에 있다라는 건 아니다. 요렇게 좀 볼 수가 있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연체 같이 보고 싶은데 분연체는 쉬었다, 그지? 1년, 2년, 그리고 이거 오타였다. 고쳐놓자. 3년까지 있는 거. 요렇게 해서 분연체. 사실은 지금 요거는 좀 더 길게 있는데 이번에 원픽에서는 부분 잘라서 내가지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길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나왔어? 삼음보. 자, 삼음보가 항상 헷갈린다, 그지? 그러면 우리 1년의 일행에 삼음보로 한번 같이 끊어볼까? 어떻게 끊죠? 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의 나난. 아, 또 이렇게 삼음보 만들기 굉장히 힘들잖아, 그지? 자, 그런데 왜 항상 내신 문제에는 고려가요 삼음보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요거 좀 페이크가 있었어. 요거 청산별곡에는 없었던 건데 페이크 한번 찾아볼까? 페이크가 뭐냐면 얘는 포함시키면 안 돼. 아무 의미 없는 거였거든. 일단은 만약에 외부 지문 나와도 이거 나오면은 얘는 없다셈 쳐주면 됩니다. 해석도 아예 안 돼. 누가? 쌤이 미리 네모 쳐왔거든? 여기 마지막에 네모 한번 쳐보자.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 난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절대로 어떻게 해석하면 안 돼? 나는 이라고 해석하는 거 금지입니다.
얘는 뭐냐면, 자, 밑줄 한번 같이 쳐볼까? 그냥 악률을 맞추기 위해서 의미 없는 구라고 그래. 악률이 뭐냐면 바로 음악, 그냥 리듬감. 그냥 우리로 치면은 노래 가사에서 그냥 추임새 같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 추임새가 뭐야? 어허 어허 그냥 이런 거.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흥을 돋우고 리듬감을 채우는 거.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여음구라고 합니다. 여자가 무슨 여자냐면 필요 없어서 남은 여자. 아무 쓸모가 없어. 근데 얘의 기능은 오로지 뭐 하는 거야? 흥을 돋구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조흥구라고 합니다. 흥을 돋구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펜들 바꿔서 여기다가 쌤이랑 좀 써놔보자. 얘는 그러면 어때? 화자의 정서와 상관이 있어 없어? 아무 관련 없어. 더 크게는 내용과 아무 관련이 없어. 그냥 어허 어허 해줄 뿐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사문보 할 때도 필요 없어. 버려야 돼. 그러면 자, 나난이 없다 치고 사문보 어떻게 만들어 볼까? 바삭한 가는 모래벼랑에 이렇게 좀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1, 2, 사문보 맞추고 있으니까 뭐가 가능하다? 사문보 가능하다라고 좀 읽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먼저 찾았어? 맞아. 고려가요의 세 가지 특징 먼저 찾고 이제서야 뭐를 본다? 이제서야 내용 읽어주면 되는데 정석가도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왜 쉽냐면 우리 여기다가 주제 미리 써놔볼까? 우리 고려가요의 99.9% 주제가 뭐라 그랬어? 사랑과 이별. 근데 사랑이 많아, 이별이 많아? 당연히 이별이 많다 그랬었다, 그지? 그러면 관동별곡은 어땠어?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실현당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뭐야? 완전히 이별의 정서를 다루고 있는 여성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별을 한 건 아니야. 이별의 상황이 와도 난 어떻게 하겠다? 이별하지 않겠다. 어쨌든 메인 키워드는 뭘로 잡아주면 된다? 이별로 좀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쌤이랑 일단은 작품 보기 전에 이 작품 너무 쉬워가지고 쌤이랑 기본적으로 틀 한번 잡고 들어갈게. 이 작품의 틀이 뭐냐면 수연아, 내가 니한테 내가 진짜 아웃백 사줄게. 아웃백 사줄게. 오, 기분 좋다, 그지? 근데 어때? 뭐 하면? 네가 전국 1등 하면. 갑자기 분위기 안 좋아진다, 그지? 이 작품이 이런 거야. 그럼 이 작품은 항상 파트 2가지만 나눠서 읽어주면 되거든? 그럼 봐봐. 첫 번째, 네가 뭐 하면? 전국 1등 하면 내가 아웃백 사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수연 혹시 기분 나빠? 그래도 내가 그래서 너무 오바쌈바 많이 들었는데 전국 1등. 네가 진짜 서울, 뭐 부산 이런 거 다 합쳐서 전국 1등 하면인데 전국 1등 어때? 혹시 기분 나빠? 그러면 쌤이 요거 그냥 좀 바꿔볼게. 혹시 전국 1등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세계 1등으로 해보자. 에이, 아무리 그래도 세계 1등은 좀 어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 말이 안 되는 걸 우리 문학에서 말이 안 된다가 뭐야? 역설이라고 한다, 그지? 역설이 뭐야?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일부러 뭐를 걸었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걸었어. 그러면 이제 가보자. 내가 니한테 아웃백 사주겠다라는 거야? 안 사주겠다는 거야? 사실 뭐야? 안 사주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그냥 어때? 아웃백 안 사준다라고 하면 되지. 괜히 말 어떻게 해? 네가 이거 하면 사줄게. 지금 이렇게 어때? 반대로 얘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드러난다? 반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좀 들어가주면 됩니다. 형 한 펜 좀 꺼내보자. 사실 이 시는 이게 다 하는 거야. 항상 머릿속에 뭐만 잘 기억해주면 돼. 괜히 앞에 뭐 걸어? 말도 안 되는 상황 걸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드러내고 있는 거.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 때 헷갈릴 때 뭐만 생각하면 돼? 네가 세계 1등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괜히 앞에 뭐를 걸었어? 아웃백 사주기 싫으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걸었다. 요렇게 좀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상황 한번 찾아보자. 말도 안 되는 상황 쌤이랑 찾아볼게. 바삭바삭한 가는 모래에 벼랑. 자, 그럼 모래 벼랑에다가 빨간색 펜 들어서 밑줄 한번 쳐볼까? 모래 벼랑이 뭐냐면 밭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어떤 밭이야? 아주 바삭바삭하게 구워져 있는. 그러니까 어때? 수분기가 하나도 없는 모래밭에 내가 뭐 심었어? 밭도 수분기가 없는데 뭐 심었어? 구운 밤을 심었대. 근데 그게 뭐 하면? 밑줄 쳐보자. 싹이 난다면. 그럼 이거랑 뭐랑 똑같은 거야? 네가 세계 1등 한다면이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럼 불가능한 상황 한번 밑줄 쳐보자. 모래밭에 심은 구운 밤이 싹이 나면. 수연아, 이거 생각해봐봐. 안 그래도 밭도 어떤 밭이야? 바삭바삭하게 수분 하나도 없는 밭이야. 근데 심지어 거기 뭐 심었어? 구운 밤을 심었다, 그지? 근데 그게 뭐 하면? 싹이 나면 뭐 하겠다? 별표 쳐놔보자. 님과 이별하겠대. 자, 그럼 봐보자. 어때? 구운 밤에 싹이 나면 당신이랑 헤어지겠대. 그럼 바꿔 말하면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안 헤어지는 거지. 왜? 구운 밤에 싹이 날 가능성이 제로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별할 가능성도 어떻게 된다? 제로라고 좀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시는 이게 좀 다하거든? 별표 쳐놔볼까? 불가능한 상황을 좀 오버해서 과장을 했어. 그럼 첫 번째 우리 지금까지 뭐 봤어? 모래밭에 심은 구운 밭에 싹이 나면 내가 뭐 하겠대? 임과 이별하겠대. 근데 알지? 형광펜 바꿔볼까? 사실은 이 상황은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역설이야. 수연아, 역설이 뭐였었어?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괜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갖고 와서 내가 뭐 하겠다? 그때 되면 너랑 이별하겠대. 사실 이별하겠다라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라는 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어떻게 하고 있어? 반대로 말하고 있다.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좀 안 하다 할 수 있으니까 쌤이랑 이제 두 번째 한번 같이 봐볼게. 자,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 연꽃? 옥으로 새긴 연꽃이래. 옥이 뭐야? 우리 옥돌이라고 해가지고 스톤이다, 그지? 이번에는 꽃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 꽃은 어디에 새긴 거야? 돌에 새겼어. 에? 그래서 그 돌에 새긴 연꽃을 어디다가 붙였대? 바위 위에 붙였대. 자, 근데 그 꽃에서 만약에 뭐가 피어난다면? 꽃이 세 묶음이나 피어난다면 내가 뭐 하겠다? 님과 헤어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의 두 번째 상황은 뭐야? 옥으로 새긴 연꽃이 피어나면. 심지어 뭐야? 이거 필 수 있어, 없어? 없지. 돌덩이에다가 꽃 심었는데 이거 어떻게 피어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뭐야? 옥으로 새긴 연꽃이 피어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오늘 그럼 쌤이랑 예시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예시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언제 헤어질 거야? 만약에 멸종됐던 공룡이 다시 태어난다면 너랑 헤어지겠대. 그럼 멸종됐던 공룡이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를 강조한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쌤도 문제 풀어봤는데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와, 그럼 이 시 발상이 어때? 발상이 뭐냐면 아이디어야. 그러면 우리 나 절대 너랑 안 헤어져 하면 재미없잖아. 괜히 어떻게 하는 거야?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만약에 이게 되면 내가 헤어져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어떤 효과? 나 절대로 너랑 이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를 강조한다? 의지를 강조한다. 학교 필기로는 그냥 바꿔 말하면 나는 너랑 헤어져, 안 헤어져? 안 헤어져. 영원히 뭐 할 거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본사에서는 파트 몇 가지로 나누면서 읽어주면 된다? 두 가지로 나누면서 읽어주면 된다. 첫 번째 파트는 뭐 했었다?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두 가지 뭐 있었어? 모래밭에 심은 구운 밤이 싹이 나면. 두 번째는 옥으로 새긴 연꽃이 피어난다면 너랑 뭐 하겠다? 헤어지겠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혹시라도 우리 학교에서 외부 지문 나와버릴까봐 사실은 이 시는 두 개가 더 있었어. 하나 더가 뭐냐면 무쇠로 된 천릭이 뭐냐면 유니폼이거든. 이 유니폼이 근데 뭘로 만들어졌대? 무쇠로 만들어졌대. 쇠로 유니폼을 만들었대. 근데 이게 뭐 하면 헤어진대? 헐면 헤어진대. 그게 헐 수가 있겠나? 헌옷이 될 수 있겠나? 무쇠로 만들었는데 안 헤어진다라는 거다, 그죠? 심지어 네 번째는 좀 재밌대. 네 번째 봐봐. 뭘로 만들어졌어? 이 쇠가? 무쇠로 만들어진 쇠가 뭐를 먹으면? 쇠풀을 먹으면 헤어지겠대. 애초에 말 안 된다, 그죠? 4번이 와 진짜 좀 뻥카가 심하다, 그지? 그러면 결국에 이 시는 내가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절대로 안 헤어진다. 강조하는 시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럼 생각해봐봐. 네가 OX 한번 해볼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OX. X다, 그죠? 무슨 법을 활용했어? 역설법. 반어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거지. 막 직접적으로 나 너랑 안 헤어질 거야. 우리 그런 문장 있어 없어? 하나도 없다라는 거.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석과 첫 번째 파트 같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거든.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같이 가보자. 갑자기 무슨 얘기하고 있어? 구슬이 어디 떨어졌대? 바위에 떨어졌대. 근데 그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이상한 말 한다, 그지? 자, 그럼 이 파트는 옆에다가 그림 한번 그려주면 진짜 쉽거든? 쌤이랑 그림 한번 같이 그려볼까? 자, 쌤이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이거 뭐게? 미안, 바위야. 널찍한 바위에다가 뭐가 떨어졌어? 구슬이 떨어졌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슬은 왜 팔찌 같은 거, 왜 티니핑이나 이런 거 사면 옛날에 헤이진이 이런 거 사면 막 구슬이 막 이만한 팔찌라고 해야 되나? 목걸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 거 탁 떨어뜨렸다라고 쳐봐봐. 이거 뭐야? 구슬. 물론 구슬 알은 깨지겠지만 뭐는 끊어지지 않아? 이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얘기 왜 할까? 이거 사실 다 뭐다? 비유법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구슬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 바위 위에 떨어졌어. 그럼 좋은 상황이야? 나쁜 상황이야? 안 좋은 상황. 이건 뭐게? 바로 장애물입니다. 자,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어? 바위 위에 떨어졌어. 요게 자주 나옵니다. 왜? 다른 시에서는 바위가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거든? 좀 어떤 이미지가 있어? 좀 단단하고 단단한 거. 근데 오늘 이 시에서는 뭐야? 장애물이라고 읽어주면 돼. 근데 그래도 뭐는 끊어지지 않아? 끈은 끊어지지 않는 거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 자, 그럼 우리 사랑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라고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구슬 사랑, 바위 장애물, 끈은 믿음과 사랑이라고 봐주면 되는데, 자, 그럼 봐볼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끊어진다. 근데 왜 지금 묻는 척하고 있어? 강조하려고. 그럼 일단 세 번째 표현 방법 뭐 쓰이고 있다? 서리법 쓰이고 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수연아, 우리 역으로 가볼까? 이 시 여기서 과장법도 있대. 과장법 한번 찾아봐봐. 어디가 과장이야? 어디가 과장이게? 그래서 봐봐. 천년을 따로 살아간들. 우리가 잠깐 헤어져서 잠시 헤어져도 천년 동안 따로 살아간들. 그 믿음이야.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과장법이 있었어. 과장법 한 번만 찾아봐봐. 힌트를 좀 주면 우리 조상님들이 숫자 1000, 숫자 10,000 요런 것들 굉장히 뻥카를 좀 많이 쳤어. 에이, 아무리 우리가 떨어져 살아도 1000년을 따로 떨어져 살기는 힘들잖아. 어디가 과장법이다? 1000년이 과장법이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진도난 거 크게 한번 같이 봐볼게. 이 파트는 본사랑 결사랑 내용이 확 달라졌어. 본사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무슨 파트였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헤어질게. 역설법, 반어법 나오고 있던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결사 파트는 뭐였었다? 비유법 써가지고 우리 사랑 그래도 깨질 거야, 안 깨질 거야?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거 좀 강조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 한번 같이 봐볼까? 일명 이 파트를 우리가 구슬 파트라고 하거든? 근데 이 구슬 파트, 어머, 딴 데에도 있는 거야. 이게 딴 데에도 어딨냐면 작품 이름 한번 써볼까? 이게 서경별곡. 고려가요의 서경별곡이라는 시에서도 이게 드러나. 구슬, 바위. 쌤이 일부러 고전 버전 갖고 와봤어.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중세국어 버전으로 나와도 봐야 돼. 긴 끈. 이 파트 어디서 봤어? 정석과 결사랑 똑같다, 그지? 그러면 봐봐. 쌤이 여기 한번 봐보자. 우리 고려가요의 전승 과정이 어떻게 됐었어? 1번 민간에서 뭐 됐었다? 구비전승 됐었다, 그지? 그러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라는 결과가 바로 이건 거야. 어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니한테 요 정석가를 가르쳐줬어. 입에서 입으로. 그럼 수연이 기억하고 있다가 이 노래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친구들한테 전해줄 때 과연 내가 부른 거 똑같이 전해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우리 한번 예시 들어볼까? 쌤 제일 좋아하는 거 세븐틴 손오공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들었어. 수연이한테 불러줬단 말이야. 근데 수연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손오공 부를 수 있을까? 중간에 갑자기 뭐 떠올라? 네 좋아하는 거 루시 노래 갑자기 생각나서 중간에 뭐 넣어버리는 거야? 손오공 노래 잘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루시 노래가 끼어든다라는 거지. 왜? 루시 노래가 그 당시에 너무 유명해서 유행이라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구슬 파트라는 게 사실은 다른 고대 고려가요에도 진짜 많이 끼어 있거든. 그럼 이건 뭐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꾸 섞인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 아마도 요 구슬 파트가 당시에 유행했거나 아니면 그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어떻게 해버린 거야? 지가 마음대로 끼워 넣어버렸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런 특징은 어디에는 절대 없어. 기록문학 특징은 정말 없습니다. 왜? 기록되고 나면 바꾸기가 힘들잖아. 근데 다 이게 바로 뭐의 증거다? 입에서 입으로 불렀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린다라는 거지.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경별곡 다 같이 봤는데 서경별곡 특징이 바로 뭐였었다? 일단은 표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쌤이랑 지금 형광펜으로 체크했던 거.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역설적 표현. 그 다음에 너랑 이별하겠어. 사실은 이별 안 하고 싶어. 반대로 얘기하는 반어법 드러나고 있다. 요렇게 좀 기억 잘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픽에도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자, 지금부터 쌤이랑 외워볼게. 이 시에 독특한 발상, 아이디어가 뭐였었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었다, 그지? 자, 그러면 쌤이 지금부터 요 화면 좀 띄워놓고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1분 동안 1번, 2번, 3번, 4번 시에서 불가능한 거 한번 찾아보자. 도전! 아마 요렇게 외부 지문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불가능한 상황 밑줄 한 번만 좀 같이 쳐볼게. 지금부터 1분 동안 한 번만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쌤이랑 불가능한 상황 한번 찾아볼까? 첫 번째는 뽕나무 뿌리가 뭐가 돼버렸대? 산호가 돼버렸대. 뽕나무는 어디서 자라는 거야? 땅에서. 산호가 뭔데? 산호초. 푸른 산호초. 이 바닷속에 있는 거잖아. 예?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될 수 있겠어?
없지. 불가능한 상황.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될 정도로 사랑을 네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거. 에이, 어떻게 100번을 고쳐주겠어? 고쳐주는 게 뭐야?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100번 안 돼. 에이, 말도 안 되는 거. 불가능한 상황. 근데 요거는 뭐야? 그만큼 내가 100번 고쳐주고서 뭐가 되어도 해골이 되어도 너를 사랑하는 내 지조절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100번 고쳐 죽어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연이 문제 풀고 보니까 처음에 3번 찍었던데 3번에서 불가능한 거 찾아볼까? 그날이 오면은 아마 삼각산이 춤을 출 거래. 마운틴이 어떻게 춤을 추겠어? 삼각산이 심지어 어디냐면 서울의 북한산입니다. 자, 산이 좋아서 춤을 춘대. 에이. 그 다음에 한강이 용소등 친대. 용소등이 뭐야? 쫙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지. 말도 안 된다, 그지? 그럼 여기서 그날이 뭐 있었어? 광복. 광복이 오면 아마 우리나라 산과 한강 리버가 아마 춤을 춘대. 말도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제 고전 시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 가슴에 뭐를 내었대? 윈도우, 창문을 냈대. 말 안 된다, 그죠? 그만큼 내 삶이 어떻다는 거야? 답답하다라는 거를 뜻하는 시였다. 이 정도까지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무조건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석가는 딱 보자마자 내가 뭐 찾을 준비해야 돼? 불가능한 상황을 찾는다. 요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if 상황 나와야 된다.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우리 이제 정석가 끝났는데 정석가 이제 쌤이랑 정리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뭐가 중요했었어? 고려가요. 3, 분, 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형아펜 좀 들어볼까? 뭐가 제일 중요했었어? 맞아. 역설적 표현. 그 다음에 뭐? 반어법. 뭐 쓰이고 있었다? 불가능한 상황.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지? 왜 썼어? 난 너랑 이별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학교 필기는 영원한 사랑을 강조한다. 이렇게 좀 났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학교 필기 한번 같이 가보면 뭐였었다? 바로 이게 유행했거나 아니면 전승되는 가정에서 차용됐거나 차용된 게 뭐야? 빌린 거. 그래서 뭐다? 다른 고려가요에서도 이것만 봐놓자. 무슨 파트? 구슬 파트가 많이 나왔었다. 자, 그럼 이제 포인트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는 이해했어?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인 건 알았는데, 태평성대를 기원한다? 갑자기 태평성대가 왜 나왔어? 태평성대가 뭐야? 우리나라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갑자기 우리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우리나라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뭔데? 고려. 그러면 이거 누구 앞에서 부른다 그랬어? 그래, 궁중음악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궁중음악은 누구 앞에서 부르는 거야? 임금님. 그럼 잔칫날에 이거 부르면서 어떤 주제도 담고 있다? 태평성대를 기원한다. 왜냐하면 쌤이랑 요거 증거 한 번만 보고 마칠게. 제 위로 가볼까? 우리 후렴구 한번 찾아보자. 후렴구. 그러면 나 누구랑 이별하지 않을 거야. 원래 우리 지금까지는 어떻게만 해석했었어?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봤지만 이 님을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다. 나 임금이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럼 사실은 이거 뭔데? 임금님한테 립 서비스 하는 노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지.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임금님 사랑한다. 요렇게도 해석이 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뭐 봤다? 정석가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분 정도 쉬고 지금부터 뭐 본다? 현대소설 두 가지 같이 볼 건데 수연아 잠깐 정지시켜서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갔다 와서 5분 뒤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푹 쉬고 왔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작품 같이 볼 건데 자, 두 번째 작품 이번에 현대소설 쌤들이 가져온 거는 이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시대적 배경 한번 같이 가볼게. 빵아지 팬들에서 별표 쳐놔보자.
우리 수능 문학에서는 설명하기 편하게 10년 단위로 끊어서 얘기하거든. 그럼 이번에 우리가 원픽에 들어가는 양귀자 두 가지 작품 다 시대적 배경이 언제다? 1970년대, 80년대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앞으로 모의고사나 수능,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문학 올라가면 무조건 중요하게 다루는 시대거든. 그래서 요 이미지 하나 꼭 기억해놔. 70년대, 80년대면 어머님, 아버님, 그 나이 때, 태어나실 때 이제 70년대, 80년대로 가주면 되고, 70년대, 80년대 하면 사실 키워드 앞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네 글자 적어볼까? 우리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던 시대야? 맞아. 점점 잘 살게 되던 시대야. 그래서 네 글자. 뭐 하던 시대? 경제 발전하던 시대에. 왜? 산업화, 도시화가 발생했었던 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어떻게 돼? 이제 농사 짓던 나라에서 공장들도 생기고 대기업도 생기고 나라 잘 살게 되던 시기인 거죠. 근데 참고로 말하면 우리 수능 문학에서는 국뽕 문학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가지고 와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됐답니다. 이런 작품은 없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경제 발전도 하고 산업화 도시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문제점, 부작용? 약간 요런 것들이 주제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야. 이제 어때? 나라가 갑자기 훅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돈만 밝히게 되는 거야. 우리 좀 옛날에는 농사 짓고 이럴 때는 마을 사람들끼리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서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알고 되게 그런 이미지가 강하잖아. 근데 어때? 이제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뭐 하는지 관심도 없어. 이제 뭐가 중요해? only cash, 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돈이라고 하기에는 문학적인 단어가 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형한편 한번 들어볼까? 이제 돈이면 만사 오케이 시대, 무슨 시대가 열렸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쌤이 힌트 하나만 주면 수능 문학 한정입니다. 물질 나오면 뭘로 바꿔주면 된다? 돈. 만능이 뭔데? 모든 일이 가능하다. 만사 오케이 요렇게 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 이 작품에서도 일단 들어갈 때 내가 뭐를 타고 들어가줘야 돼? 무조건 뭐를 타고 들어간다? 시대적 배경 타고 들어가주면 됩니다. 자, 시대적 배경이 뭐였었다? 70년대, 80년대. 점점 사람들이 뭐를 밝히던 시대? 돈 밝히던 시대인데, 자, 근데 우리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야? 이런 시대적 배경에 잘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자, 그럼 쌤이랑 미리 인물 한번 같이 적어볼게.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야? 바로 강노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때? 땅 부자야. 땅 겁나 많아.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진짜 많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어때? 이 사람은 얘들아, 수연아 생각해봐봐. 할배제. 할배 막 시대적 배경 잘 따라가겠어? 아니겠다, 맞지? 그래서 이 할배는 어때? 나는 이렇게 시대가 막 변해가고 돈 밝히는 세대가 와도 나는 절대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내가 살았던 이 땅,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던 이 땅 자체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때? 우리 막 지금도 땅값 비싸잖아, 맞지? 점점 이 자식들은 어떻게 써? 아빠 땅 좀 팔면 안 돼? 아빠 땅 그거 빨리 팔고 우리 돈이나 벌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때? 이 할아버지는 땅을 팔 수 없다. 제발 땅 좀 뭐해라? 팔자. 근데 여기는 누구도 붙는다? 이제 아내도 같이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설 제목이 뭐였었구나? 마지막 땅이었었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다 읽고 나서 뭐 봐주면 돼? 과연 이 할아버지가 땅을 팔았는지, 아니면 이 할아버지 인생에서 도대체 땅은 뭘까? 이고, 그러면 오늘 이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내용은 쉽기 때문에 같이 빨리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지금부터 7페이지 한번 좀 같이 봐볼게. 자, 우리가 소설이 나왔다라고 할 때 바로 일단 인물이 처음 나오면 동그라미 한번 쳐주면 됩니다. 쌤이랑 한번 읽어볼게. 이 동네 지주의 큰 며느리라고 해서 별 의심도 않고 돈을 주었는데 경국이 엄마가 동네에 뿌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직접 시아버지와 단판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은혜 엄마였다. 자, 그러면 1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당연히 누구겠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은혜 엄마였다. 지금부터 누구랑 단판을 지어보겠대? 시아버지와 단판을 지어보겠대. 그럼 여기서 시아버지가 누구게? 바로 강노인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은혜 엄마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 시아버지 찾아가지고 시아버지 땅 좀 파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좀 말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은혜 엄마는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봐봐. 지금 괜히 어때? 돈 빌려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돼버렸어? 지금 이자 몇 푼 욕심내다가 생돈 떼이게 생겼는 거야. 괜히 누구한테? 경국이 엄마한테 돈 빌려줘서 돈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 시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아버지 제발 땅 좀 팔아서 저희 돈 좀 주세요. 이제 이렇게 좀 하게 만드는 건데, 자, 오늘 이 소설 내용 굉장히 쉬웠습니다. 형광펜 들어서 내보십니다. 땅 안 돼. 절대 안 팔아. 자, 아들들이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어때? 절대로 땅 안 판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 이 할아버지가 한 번도 땅 안 판 건 아니야. 이미 자식 새끼들 도와준다고 땅 많이 팔았어. 근데 이제 절대 뭐는 팔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마지막 남은 딱 하나. 그래서 자꾸 이 소설의 제목이 뭐였었구나. 마지막 땅이라고 읽어준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지금 할아버지 입장에서 어때? 원래도 돈보다도 이 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도 자식들이 어때? 자꾸 돈돈거리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갖다 팔고 지금 뭐 하나 남았어?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또 이거 팔아라는 거야. 근데 이제 누구까지 같이? 마누라도 같이 이렇게 좀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계속 자식들이 돈 달라고 하는데 나 정말 돈 바라지 않고 땅이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시험 문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도대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땅이 뭘까? 그러면 쌤이랑 바로 같이 가볼게. 바로 여기입니다. 10불인 땅에서 거둬들이는 수확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땅 팔아서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할 수 있을 것인가? 와,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진짜 이 땅에서 뭐가 나는 거야? 우리가 먹는 쌀, 채소, 그 다음에 심지어 돈도 다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야? 땅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정말 이 할아버지는 뭐가 중요한 사람이야? 정말 땅의 생명력, 땅 이 자체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기서도 요거 나온다, 그지? 우리 원픽에서도 요게 제일 많이 나온다.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좀 쳐보자. 강노인에게 땅에서 하는 농사는 생명을 기르는 거고 결국에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먹거리를 거두는 것도 다 어디서 태어나는 거야? 땅. 자, 그러면 쌤이 이미지 하나 만들어줄게. 땅은 어떤 거야? 본투비. 모든 생명들이 다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야? 다 땅에서 태어나는 정말 고귀한 공간이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 할아버지는 이제 와서도 어떻게 돼? 땅 팔면서 다 허망하게 짝이 없었어. 얘들 때문에 땅이 많이 팔았었거든. 돈 갖다 준다고. 왜? 서울의 도시와 산업화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기존의 땅 주인들한테 돈 많이 주고 땅 다 팔게 했어. 근데 어때? 진짜 이거 다 짜증나고 부질없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정말 뭐가 중요한 사람이야? 땅이라는 그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여기서 끝났습니다. 진짜 짧다, 맞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봐야 돼? 여기는 한 줄 한 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 전체의 큰 이미지를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다, 수연아. 작품 전체.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 산업화, 도시화 열풍 속에서 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전통의 가치를 지키고 싶은 거야. 어떤 거? 땅. 왜냐하면 땅 자체의 가치를 높게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쌤이랑 좀 같이 봐볼게.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1970년대, 80년대 우리 아까 요래 했었고, 자, 그러면 쌤이 이야기 조금 더 덧붙여줄게. 자, 강노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뭐가 좋은 거야? 농사일이 좋았어. 그런 돈 따윈 필요 없어. 그래서 빠스펜에서 미쳐봐봐. 땅 안 팔고 계속 농사 지으려고 해.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꼰대잖아. 농사 짓는 방식이 어떻게? 진짜 전통적이야. 진짜 너무 전통적이라서 밭에다가 진짜 사람 똥을 뿌려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싫어하겠어? 동네 사람들 싫어하지. 집값 떨어지는데 생각해봐봐. 그 마을에 진짜 사람 똥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니까 어때? 막 방해해. 연탄재도 뿌리고 막 시청에 직접 항의도 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원팩에선 누가 더 중요했었어? 강노인과 아내와 자식들. 어땠어? 빨리 이거 좀 팔아가지고 우리도 좀 편하게 지내자. 빚도 갚고 우리도 행복하게 지내자. 이거를 되게 중요시했던 사람인 거지.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현관펜 좀 바꿔보자.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평소에 땅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정말 우리 삶에서 근원적인 가치를 가진 게 땅이라는 거지. 근원이 뭔데? 뿌리. 우리 아까 전에 이유 봤었지? 우리 모든 생명들 본투비 다 어디서 태어났었어? 땅에서 태어났거든. 절대 뭐 아니야? 돈. 이 할아버지는 돈을 쫓는 게 아니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돈을 벌고 산다. 그것도 아닌 거야. 이 사람은 농사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때? 동네 사람들, 강노인 아내와 자식들은 단순히 뭘로? 돈. 아빠, 우리 부동산 팔아가지고 돈 벌자.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양기자 씨는 도대체 이 소설 왜 썼을까? 이젠 어때? 이 땅이 그저 뭘로? 돈 만들어내는 도구로 전락한 거에 대한 세태 비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세태가 뭐야? 세상의 모습.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버렸어?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땅에서 키워나는 맛있는 채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부동산 땅 갖다 파는 것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난 이 키워드가 좋은 것 같거든? 잠깐 어떻게 바라보게? 이 노인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든? 결국 어때? 생명이 있는 땅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 어때? 현대인들이 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굉장히 짧은 대신에 이 시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라서 쌤은 더 중요한 게 이 페이지에 있는 키워드들을 내가 한번 더 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요까지 한번 봤는데 그럼 7페이지 한번 올라가 볼래? 자, 그럼 쌤이 퀴즈 한번 내볼게. 자, 요거 시점 뭐야, 수연아? 시점 한번 찾아봐봐. 자, 시점이 뭐였었어? 서술자 한번 찾아볼까? 학생들 너무 말 안 듣는다. 한번 찾아볼까? 자, 우리 몇 인칭이야? 나가 없다, 그지? 그러면 나가 없으니까 몇 인칭이야? 3인칭. 근데 어때? 모든 인물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 원픽의 정답이 뭐였었냐면 여기다 별 붙여볼래? 원래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야? 서술자가 마치 전지전능 모든 거 알고 있는 서술자처럼 신처럼 모든 인물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 비록 짧게 읽었지만 되게 누구한테 포커싱이 딱 맞춰져 있어? 강노인한테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그지? 그럼 봐봐. 쌤이 이거 왜 안 지었냐면 지금 강노인과 자식들 간의 갈등 관계가 드러나잖아. 그래도 누구 중심이게? 강노인 중심이라는 거지. 왜? 작가가 누구 편이니까? 강노인 편이니까. 요렇게 좀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현대소설 이제 첫 번째 작품 양기자의 마지막 땅 같이 봤는데 제목 보면서 좀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수연이가 말해준 것처럼 요거는 현대소설의 돌다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쌤이 돌다리 실제 교과서 한번 같이 가져와 봤거든? 그러면 돌다리 한번 봐볼게. 자, 그럼 돌다리 한번 봐보자. 수연아, 혹시 돌다리 짓는 거 본 적 있나? 나도 없거든? 왜냐면 돌다리라는 거는 되게 옛날 다리야. 그래서 어떠냐면 사람이 하나 손수 다 옮겨야 되고 다리 하나 짓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돌다리랑 반대 게 뭐냐면 바로 나무다리야. 자, 나무다리는 좀 어떤 거냐면 사시쌤이 예쁘게 써줄게. 갑자기 펜이 잘 안 먹힌다. 자, 나무다리는 어떠냐면 굉장히 편리해.
짓는 게 굉장히 쉽다라는 거지. 근데 돌다리는 어때? 되게 만들기 어렵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지만 이게 뭐게? 우리 전통적인 다리고 요게 되게 전통이 아닌 새로 들어왔다라는 거지. 자, 그럼 대충 눈치챘어? 그러면 지금 이것도 어때? 또 옛날 사람이랑 또 자식이랑 싸운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한번 좀 같이 들어가 볼게. 자, 그럼 여기 있어. 나무 아빠한테 또 뭐라 그래? 아빠가 또 돌다리를 고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 그래? 아니, 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거 왜 고치냐고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볼 수가 있어? 여전히 아버지, 할아버지거든? 이 아버지는 여전히 뭐가 중요한 거야? 비록 조금 불편하고, 비록 조금 만들기 어렵고 그렇더라도 돌다리 전통을 중요시하는 거고, 아들은 어때? 아빠, 우리 이제 편하게 살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아까 전에 거랑 되게 좀 비슷하다, 그치? 자, 그러면 쌤이랑 결론부터 가줄게. 이 돌다리는 제목이 조금 페이크 제목이었어. 자, 그럼 진짜 제목을 한번 짓는다면, 자, 그럼 제목을 통해서 일단 뭐를 볼 수가 있었어? 할배는 여전히 꼰대, 전통 좋아하는 할아버지고, 아들은 어때? 신세대야.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좀 살자라는 거지. 결국에는 이것도, 자, 빨간색 펜 들어서 이 위 제목에 써놔볼까? 뭐를 가지고 갈등하는 거다? 또 땅 가지고 갈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누구랑 싸우겠어? 아버지랑 아들이랑 싸우겠다, 그지? 이 아들 이름이 바로 창섭인데, 창섭이는 서울에서 의사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때? 근데 지금 이 병원이 좀 어렵나 봐. 그래서 병원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더 투자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거지. 자, 그럼 또 뭐 하자? 땅 팔자. 땅 팔아서 아빠도 서울 와서 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아버지 말 안 해도 되겠지? 이 아버지 땅 판다 안 판다? 땅 절대 팔지 않겠다. 둘이 또 뭐 하는 거다? 갈등한다. 오, 그럼 수연아, 학교쌤들이 이거 왜 내는지 알겠지? 뭐랑 똑같아? 아빠, 할아버지, 꼰대, 땅 안 팔아. 자식들, 아빠한테 뭐 팔자? 땅 팔아서 뭐 하자? 돈 벌자. 이게 똑같다라는 거지.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거는 제목이 페이크야. 돌다리를 팔자 안 팔자가 아니야. 이 돌다리는 왜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보여주는 에피소드였고, 진짜 찐 소재는 뭐였었다? 요것도 땅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쌤이 이제 미리 같이 가볼게. 형한 펜 들어보자.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아빠, 우리 이제 땅 다 팔고 서울 같이 가자 했는데, 이 할아버지는 서울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라는 거지. 그럼 바꿔 말하면, 나는 땅을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밑줄. 나는 천금이 쏟아진데도 땅 절대 안 판다. 왜? 대충 눈치챘지? 이 할아버지도 돈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이 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 아버지는 이유가 좀 더 있어. 왜? 자기의 아빠, 자기의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온데 너무 정성스럽게 이 논밭을 갈고 왔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뭔데? 갖다 팔지는 못하겠어서, 나는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아버지가 땅을 팔지 못하는 이유가 뭐게? 가족의 역사와 추억들이 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 그 강노인이랑 비슷한 생각 한번 쌤이랑 찾아볼까?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우리 아까 전에 이거 뭐라 그랬어? 모든 생명체들은 다 본투비. 어디서 태어난다? 어디서? 바로 땅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있어? 땅을 파는 거는 하늘 갖다 파는 거랑 똑같대. 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나도 와, 땅, 하늘. 우리 하늘 파는 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이 아버지도 어떤 거야? 땅 갖다 파는 거 절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여? 너무 괴이하고 이상하게 보인다.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 오늘 이 교과서 가져온 이유가, 이 교과서에 진짜 우리가 딱 중요한 말이 있어. 쌤이랑 여기다가 별표 쳐놔보자. 별표. 우리 아까 전에 키워드 똑같습니다. 땅. 창섭은 물질적 가치, 금전적 가치, 돈. 아버지는 어때? 우리 가족 역사, 추억, 천지 만물의 거. 이 사람은 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요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한술 더 뜬디 너희 다 괴이한 사람들이야.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있다. 요렇게 좀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 결말 한번 좀 같이 봐볼까? 쌤이랑 결말 한번 같이 봐보자. 근데 이 아들이 그래도 좀 착하다. 어떻게 되게? 깨달았어. 맞아. 아버지한테 땅이 정말 소중한 건데 내가 너무 함부로 까쳤구나. 뭐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 그래, 너 병원 확장하려고 욕심 부렸는 거 나도 잘한다. 근데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서 나도 문제 풀어봤는데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나는 땅 팔아서 뭐 하려고 했어? 병원 확장하려고 했어. 근데 아버지가 그거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다라고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쌤이랑 좀 같이 가보자. 그래서 창섭이가 깨달았어. 와, 아빠가 정말 뭐를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구나. 뭐 요 정도까지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때? 이제 아들은 다시 서울로 그냥 올라가 버리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요거 한번 좀 마지막 같이 봐보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는 시험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된다? 그럼 요 정리된 걸로 좀 같이 가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연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땅을 인위적으로 뭔가 바꾸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땅 가꿔가면서 자연스럽게 살아야 된다. 빵아시핀 들어서 별별 칩니다. 땅의 가치를 되새기고 물질 만능주의 비판하는 거. 정말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때? 억지로 땅 막 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돌다리는 어차피 깊게는 안 나올 것 같거든? 뭘로만 봐주면 돼? 아까 전에 아버지의 땅과 공통점만 잘 찾으면서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만 보면 된다? 여기만 좀 읽어주면 되는 거지. 쌤이랑 여기만 별별 쳐다보자. 여기. 창섭과 아버지의 비교.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만 밑줄 쳐보자. 땅에 대한 생각. 창섭이는 어떻게 생각해?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왜? 이걸로 뭐 하려고? 병원 확장하려고 했거든. 근데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 삶의 터전이야. 이런 거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야. 어때?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바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별별 칩니다. 땅을 물질적 대상. 땅을 어떻게 바라본다? 금전적 가치로만 바라본다면 천지 만물의 근거 본투비 다 땅에서 나오고 가족의 역사와 담긴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나가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또 안 드러났어. 전지적 작가 시점. 근데 좀 누구에 대해서 조금 포인팅을 하고 있다. 좀 아버지 쪽을 좀 많이 있거든. 아까 또 아버지의 땅이랑 공통점인 거죠. 좀 어떻다? 아버지의 전통 가치관을 좀 옹호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좀 읽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정리 한 번만 좀 같이 하면, 자, 우리 15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써볼까? 양기자의 마지막 땅 플러스 돌다리. 우리 공통적으로 이 소설 다 뭐 비판하는 거야? 물, 질, 만, 능, 주, 의 뭐 하는 거? 비판하는 소설이었다. 맞는 설명 골라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작품 2가지 같이 봤거든? 자, 템포 하나 쉬고 또 물 마시고 한번 쉬고 이제 2번째 영상 틀어서 쌤이랑 다음 작품 양기자의 한계령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쉽시다.